경상도의 작은 성을 구한 강철 귀신은 보름 뒤 또 다른 전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적을 발견했다. 선조 25년 임진년 7월 경상도에서 벌어진 강철 귀신의 전설이 조선 팔도에 퍼진 지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왜군은 여전히 북상했고 조선의 백성들은 여전히 도망쳤다. 충청도와 경상도 경계, 산골 고갯길, 이곳은 조선군 보급로의 마지막 동맥이었다. 이 길이 끊기면 북쪽 전선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왜군은 이 고개를 반드시 차지하려 했고 조선군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새벽 안개가 깔린 산길 위로 끝도 없는 왜군의 행렬이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강철 귀신에 대한 공포로 이성을 잃었고 그 뒤에 어둠에서 쫓아오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수백의 조총과 헤아릴 수 없는 보병들. 하지만 길은 오직 하나뿐인 좁은 고갯길이었다. 고개 정상의 조선군 50명은 죽음을 각오한 채 이 파도를 마주했다. 그때였다. 안개 너머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닌 기괴한 굉음이 들려왔다. 검은 그림자가 왜군들의 머리 위를 덮쳤다. 그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거대한 잠자리 같았다. 왜군 지휘관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다. 강철의 사신이 입을 열었다. 30mm 기관포가 왜군의 한가운데를 무자비하게 휩쓸기 시작했다. 왜군의 대열이 한순간에 갈라졌다. 사람이 통째로 공중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조총수들이 쏘려던 총이 손에서 떨어졌다.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산길 위에 붉은 안개만 피어올랐다. 땅이 흔들렸다. 고갯길 아래쪽에서 K2 전차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다. 55톤의 강철 덩어리.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며 왜군 밀집 지역을 향했다. 120mm 고폭탄이 날아갔다. 착탄 지점에서 불기둥이 솟았다. 충격파가 주변 나무들을 쓰러뜨렸다. 왜군 30이 한꺼번에 날아갔다. 살아남은 자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고개 양쪽 숲에서 K-21 보병 전투차 2대가 궤도 소리를 울리며 나타났다. 12.7mm 중기관 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도주하던 왜군들이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뒤로 꺾이며 쓰러졌다. 전투는 3분 만에 끝났다. 고갯길 위는 조용했다. 연기만 피어올랐다. 강철 귀신들이 다시 왔다. 그 모습을 본 장수가 넋을 잃고 비장하게 중얼거렸다. 하늘의 잠자리가 한 바퀴 선회하며 고갯길을 확인했다. 땅을 기는 무쇠 거북들은 육중한 비명을 지르며 안개 낀 계곡 아래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강철 잠자리는 성벽 위 깃발을 스치듯 날아오르더니 이내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조선 병사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피로 물든 고갯길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전쟁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 적어도 그들이 아는 전쟁은. 전투가 끝나고 1시간 뒤 현대군 수색조가 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K2 전차는 고개 정상에 자리를 잡았고 병사 6이 주변을 돌며 잔여 적을 확인했다. 1구역 정리 완료. 2구역 이동합니다. 그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다. 수색조는 고개에서 약 200m 떨어진 숲길로 들어갔다. 이곳은 아까 헬기가 한번 지나간 지역이었지만 직접 교전은 없었던 곳이다. 그런데 숲길 입구부터 이상했다. 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혀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포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에 탄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뽑아버린 것처럼 병사 하나가 나무 밑동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이거 뭐죠? 뿌리에 깊은 흠집이 네 줄로 나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발톱으로 찢은 것 같았다. 병사가 고개를 들었다. 대답은 없었다. 수색조가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30m쯤 걸어 들어가자 작은 공터가 나왔다. 그곳에는 갑옷들이 널려 있었다. 조선군의 두정가, 왜군의 흉가, 깃발 조각들, 부러진 창대, 칼자루. 하지만 시신은 단 하나도 없었다. 병사 하나가 갑옷 하나를 집어들었다. 무거운 철제 흉갑이었다. 그런데 그 갑옷은 마치 종이를 구긴 것처럼 뭉개져 있었다. 이 구역에서 이상 징후 발견. 휴가 지시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사 하나가 공터 끝을 가리켰다. 땅 위에 무언가가 찍혀 있었다. 발자국이었다. 크기는 사람의 3배, 깊이는 한 자가 넘었다. 단검을 꽂은 듯한 발톱 자국에 수색조는 얼어붙었다. 전차보다 무거운 놈이 밟고 지나간 거야. 그리고 그 흔적은 공터를 가로질러 숲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휘부, 이 구역은 우리 교전 기록에 없는 피해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이곳을 지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장이 일어서서 보고했다. 무전 너머로는 긴 잡음만 흘렀다. 지휘관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 구역 봉쇄하고 대기하라. 수색조는 바닥에 유도등을 던져 경계선을 표시하고 어둠을 응시했다. 숲은 조용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 같았다. 마치 이 숲 자체가 다가올 포식자를 위해 숨을 죽인 것 같았다. 숲 외곽에 세워진 지휘 차량. 김중령이 험비 보닛에 기대어 지도를 펼쳤다. 그는 어두운 산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어야 한다. 옆에 있던 정보장교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구겨진 갑옷의 3D 스캔 데이터가 떠 있었다.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제3의 세력이 개입했다. 보폭은 약 3m, 추정 체중은 최소 800kg 이상입니다. 호랑이라면 갑옷을 이렇게 이끌 수 없습니다. 전부대 열화상 센서 작동. 움직이는 대형 여론 포착 즉시 보고해. 김중령이 무전기를 들었다. 지휘부 3구역 여론 포착. 방위 270, 거리 500. 잠시 후 장갑차에서 다급한 무전이 터져 나왔다. 대상 확인 완료. 추적 개시하라. 김중령이 지도 위로 몸을 숙였다.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숲과 달리 섬뜩할 정도로 하얗게 빛나는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네 발로 서 있었다. 하지만 형태가 명확하지 않았다. 마치 열기가 뭉쳐서 움직이는 유령 같았다. 지휘부, 목표물이 빠릅니다. 시속 60km를 넘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숲 깊숙이 들어가더니 화면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화면에는 차가운 숨만 남았다. 목표 서실. 다시 스캔합니다. 김중령은 어둠 속에 잠긴 산을 노려보았다. 이 산에 뭐가 있는 거야? 중령님, 임진왜란 이전 기록에선 이런 괴입 피해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상도에 개입한 이후 같은 지역에서 목격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놈들이 우리 때문에 깨어난 겁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우리는 전쟁을 끝내러 온 거지 괴담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니야. 산중에 괴이한 것이 출몰하니 병사들이 두려워한다. 검은 털과 붉은 눈, 사람을 한 입에 삼킨다 하나 아직 본 자는 없다. 조선시대 기록은 대부분 미신으로 치부됐지만 우연이라기엔 좌표와 시점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이 구역은 폐쇄한다. 우리는 내일 새벽에 이동한다. 철수 준비해. 어떤 전쟁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앞에서는 현대의 무기도 무용지물일지 모른다. 다음 날 새벽, 현대군은 철수 준비를 마쳤다. K2 전차와 장갑차가 줄지어 후방으로 이동했다. 헬기는 이미 먼저 떠났다. 그때였다. 숲가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도포에 갓을 쓴 남자. 마치 숲의 주인처럼 길을 막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 사이로 예리한 검 한 자루와 마패가 보였다. 김중령이 차에서 내렸다. 최신 군복을 입은 지휘관과 검은 한복을 입은 조선의 남자. 기묘한 만남이었다. 당신이군. 기록 너머의 관리자가. 본국에서 연락을 받았을 땐 반신반의했소. 이현은 김중령 뒤의 전차들을 눈에 담았다. 쇠로 만든 수레와 불을 뿌는 지팡이. 과한 객이 오셨어. 김중령이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시오. 우린 당신네 괴이에는 흥미 없으니까. 우리 역할은 끝났으니 떠날 거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겠소? 떠나기 직전 김중령이 물었다. 처리가 아니라 관리요. 어떤 것들은 죽일 수 없어. 다만 막을 뿐이지. 이현이 숲을 보며 나직이 답했다. 김중령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현 역시 깊은 눈으로 답했다. 김중령이 차에 올라탔다. 차량이 출발하며 그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남자를 봤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안개 낀 숲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 사람이 조선 괴이관리국의 암행어사입니까? 그렇다더군.
이 시대에도 저런 조직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온 손님은 아닐지도 몰라. 누군가는 예전부터 이 전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거다. 그럼 저 숲 안에 있는 건 정말 괴물입니까? 김중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차량은 고개를 넘어 멀어졌다.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암행어사는 발자국이 찍힌 곳까지 걸어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손으로 더듬었다. 암행어사 이어는 이 숲의 이름을 하나 더 기록하게 된다. 훗날 1998년 그 숲에서 또 다른 탄피가 발견된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발자국 모양의 흙덩이까지. 부디